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BMW X4 X드라이브 20i X라인 모델입니다. Joyride, a hit and run. I thought I loved you and you thought I was fun. I'm moving on down the road. Watch me as I go, watch me as I go. Should I look both ways before you cross me, baby? 'Cause I don't break for boys. I'm moving on. Hey, I'm moving on. Hey, got nothing. 지난번 X3 20i 시승했을 당시에 지금 현행 판매되고 있는 X3 모델은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제 곧 새로운 모델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 BMW X4 모델이고요. 세대로 보면 2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BMW X4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최초로 1세대가 출시한 이후에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차량 등급으로 보면 쿠페형 중형 SUV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X5를 기반으로 해서 X6를 출시하고 난 후에 X6가 어떻게 보면 좀 판매량이 좀 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X3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쿠페형 SUV가 바로 이 X4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 X6와 마찬가지로 쿠페형 디자인이 이 X4 모델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1년 전이었을 것 같은데, 평범한 사람들 시승기 초반에 막 시작하려고 했을 당시에 X4M 모델을 시승했던 기억도 납니다.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차량만 받아서 시승했던 기억이 나는데, 차량을 픽업해서 이제 시승기 촬영을 준비를 하면서 카메라 세팅하고 이런 거 해보니까 예전에 시승했던 생각도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X4 모델 경쟁 차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쿠페 라인의 SUV 모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우선 벤츠 GLC 쿠페, 아우디 Q5 스포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피니티 QX55 모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4 모델 작년 판매량을 보면 3,697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쿠페형 SUV라는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판매량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X3 모델과 판매량을 좀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X4 모델의 판매량이 좀 더 높습니다. 그만큼 쿠페형 라인이긴 하지만 이 X4 모델도 상당한 수준의 판매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좀 있는 모델입니다. X4 X드라이브 20i X라인 모델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엔트리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승차 같은 경우는 6,670만원의 공식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X4 모델 모델 트림이 지금 엔진으로만 보면 3개의 트림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상급 트림이 M40i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과 가격 차이를 좀 비교해 보면 거의 2,9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X4 라인에서 가장 비싼 모델은 역시나 M 모델입니다. 참고로 X4M 현재 카본 패키지 모델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공식 가격으로는 1억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X4 모델 중에서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20i, 거기에다가 X라인이거든요. 요거보다 조금 높은 게 이제 M 스포트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엔트리급의 차량을 가져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파워트레인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시승했던 X3 20i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직렬 4기통 2.0L 트윈 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 여기에 변속기는 스텝트로닉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184마력, 최대 토크 29.57kg/포스미터 스페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지난번 시승했던 X3 20i 모델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독일 3사 차량들 뭐 전 모델이 다 속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나온다 그러면 출력 부분을 조금은 소위 말해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출시를 좀 해주는 게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20i 트림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랑 최대 토크 부분은 그대로 일단은 출시를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동 방식은 모델 네이밍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4륜 구동 시스템인 X드라이브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하위 트림까지 X드라이브는 다 넣어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좋은 점이죠. 그래서 일반 모델 기준으로 해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뭐 아까 소도에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엔진 트림은 총 3개의 트림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엔진, 그리고 20D 모델도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이제 가격대가 좀 더 비싸니까 상급 트림이라고 가정을 하고, 20D 그리고 제일 위 이제 M40i라고 해서 직렬 6기통 3.0L 엔진이 적용된 모델까지, 이렇게 3가지의 엔진 트림으로 일단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만 보면 현재 시승하고 있는 20i 트림이 가장 낮은 포지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일 상급은 역시나 M40i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을 기초로 안전 최고 속도는 210km고요 제로백은 8.3초입니다 전에 X3 20i 시승을 해봤지만 차량 스타일 자체가 이 BMW의 이 특유의 스포츠 드라이빙을 느끼기에는 출력이 사실은 조금은 부족한 수치긴 합니다. 일단 중형 SUV 등급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중형급에서 그래도 조금은 달리는 느낌을 좀 살려서 주행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솔린 엔진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출력은 한 25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40kg/포스미터 이제 내외의 이 수치가 나와야 그래도 가속했을 때 재미는 조금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X4 20i 모델도 지난번 X3 모델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차량의 공차 중량은 1.9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리터당 9.9km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형 X4 모델을 가지고 나와 봤으니까 실내 옵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전체적인 이 실내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 인테리어 구성 같은 경우는 블랙 하이글로스 크롬 하이브 인테리어 트림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블랙 하이글로스는 요 패널 같은데 이게 약간 하이글로시 패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센터 터널까지 전체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이 도어 트림부터 해가지고. 이게 유광 타입이라서 광이 나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뭔가 고급스럽게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오염에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크롬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시보드 전면 도어 트림에도 약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런 인테리어 구성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구성은 지난번 X3 20i랑 똑같습니다.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긴 하지만 실내의 전체 느낌을 보면 직전에 시승했던 X3 20i 모델이랑 그렇게 확연하게 이게 차이가 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 좀 특징이 있으니까 오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는 계기판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X3 20i가 10.25인치라고 제가 언급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 옵션을 설명드리는 거는 전시장에서 제공을 해주는 어프로치북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어프로치북을 기반으로 보면 지금 출시한 이 X4 모델의 계기판이 좀 더 커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방식이라서 뭐 지난번 구성과 마찬가지로 X3 20i도 그랬지만 뭐 다양한 정보로도 표시가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거는 안 바뀐 것 같아요. 아까 오면서 저도 눌러봤는데 지금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변경을 해도 변화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계기판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기는 해요. 지금 여기 BC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누르면 이쪽에 이제 계기판 구성을 조금씩 바꿀 수는 있거든요. 아니면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인성이나 뭐 그렇죠. 계기판은 속도랑 RPM 게이지만 잘 보이면 됩니다. 사실 뭐 반대로 생각하면 디지털 계기판을 좀 더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잘 뽑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좌측 조명 관련, 헤드라이트 관련 이제 다이얼 버튼류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X3 모델 시승했을 때 시정 모델들은 버튼 타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언급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다이얼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좀 그렇죠. 이거는 예전에 아우디 시승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우디도 예전 모델들은 이제 다이얼로 들어가고 시정 모델들은 이제 버튼 타입으로 이렇게 바뀌는 추세였거든요. 뭐 안 바뀐 모델도 있었지만 근데 이 부분은 버튼이든 다이얼이든 뭐 사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오토로 놓으면. 대신에 버튼으로 되어 있으면 깔끔하긴 합니다. 이거 바꿀 줄 알았는데 안 바꿨네요. 그리고 이쪽 도어 트림 일단 전동 시트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메모리 기능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총 2개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 도어 트림 쪽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거의 다 이 창문을 오픈할 수 있는 레버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시트 버네스카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착자를 저도 오랜만에 또 BMW를 시승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착자감은 조금 탄탄한 스타일입니다. 이게 뭔가 쿠션감이 있고 푹신푹신한 스타일은 아니고 탄탄하게 좀 몸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스포츠 레더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건 제가 BMW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에 BMW 스티어링이 상당히 좀 두툼한 느낌이 좀 강했었거든요. 아우디는 조금 얇고 근데 조금 줄어든 느낌이 나요. 이거는 제가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스티어링 휠 사이즈는 무난하게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패들 시프트까지 일단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틸트와 텔레스코픽은 수동입니다. 이 안쪽에 레버를 제껴서 이렇게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선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 구성을 보니까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제공을 해준 것 같아요. 요거는 잠시 후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페이지에 디스플레이 10.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또 계기판이랑 똑같은 개념인데 제가 예전에 X3 20i 모델 시승했을 때는 10.25인치가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것도 사이즈가 좀 커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이 UI 인터페이스 구성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쪽에 들어가 보면 보시면 서스펜션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댐핑 컨트롤 시스템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X라인 가장 뭐 어떻게 보면은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주진 않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소개드렸던 거에서 특별한 게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이 시스템 구성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하단 요거 가운데에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BMW 모델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요게 이제 ADAS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인디비주얼 구성으로 보면 정면, 측면, 충돌 경고, 그리고 차선 이탈, 차선 변경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이네요. 이런 식으로 기본 구성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보면 일단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일단 적용이 된 것 같고요. 이쪽에 그렇죠, 카메라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라운드 뷰가 제공이 안 돼요. 카메라 화면을 보면 차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어시스턴트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붙으면 서라운드 뷰까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하단에는 에어컨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요. 우선 좌우 독립 에어컨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이게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통풍 시트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하단에는 이제 열이 올라오는 표시고, 위에 이제 이 선풍기 날개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걸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히터, 그리고 환기 장치까지. 이게 이제 통풍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1열에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요 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단, 요거는 이제 미디어 컨트롤 버튼류를 이제 모아놓은 건데, 요 구성도 지난번 BMW 모델들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것도 터치도 예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하긴 돼 있었는데, 이 모드랑 저 볼륨 키, 요거만 놔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넣어주네요. 요거는 일단 요 센터 패션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센터 터널 제일 상단 쪽에는, 여기 원래 상급 트립으로 가면 왠지 이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수납함입니다. 수납함이고, 수납함 우측에 키를 제가 일단은 넣어놨는데, 열쇠를 넣을 수 있는 작은 수납함까지 있고, 그 하단에 USB 타입 A 포트로 포트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컵홀더 들어가 있고, 이제 변속기 라인인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까지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까지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활성화 되죠? 비활성 이렇게 되죠.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개까지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3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차량은 어댑티브 모드도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없어요 일단. 그리고 그 하단 이제 센터 콘솔이 있는데, 아까 이 전면 쪽 센터 터널 전면에는 USB 타입 A 포트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했는데, 센터 콘솔 안쪽에 USB 타입 C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충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센터 콘솔 사이즈는 뭐 차량 등급 생각했을 때 무난한 사이즈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기본 하이파이 사운드 시스템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BMW 같은 경우는 하이파이, 그 다음에 하만카돈, 그 다음이 바우어스 앤 월킨스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엔트리급이니까 하이파이 시스템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신형 모델이니까 요거는 뭐 잠시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승했던 20i 모델 X3 모델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사실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조금 커진 거 이외에는 대부분은 다 동일한 구성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서 뭔가 막 추가가 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량 특성 자체가. 그래서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2부 차량 성능으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